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은 디시전 트리라고 해서 앞에서 보여드립니다. 그대로 한번 얘는 5개를 넣었네요. 5개를 다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쓰는 방법은 똑같이 스플릿 하는 거 똑같고요. 보시면 디시전 트리 모델 생성하고 fit 학습하고 예측하고 accuracy 완전히 똑같죠? 네, 그래서 이런 틀들은 좀 갖고 계시면 샘플로 갖고 계시면 다음에 이렇게 활용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디시전 트리는 뭐 일단 간단합니다. 이게 내용이 이런 우리 아까 그 파일이 있었으니까 파일을 보여드릴까요? 네, 파일이 이런 거죠, 이런 거 트리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요 트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시전 트리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그 피처를 가공을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그 성별 같은 거 우리 그때 볼 때 피메일이냐 메일이냐 이런 거 그냥 쓰면 안 되고 0이냐 1이냐 이렇게 바꿨었잖아요. 근데 디시전 트리는 이런 거 안 해줘도 돼요. 왜? 이렇게 선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선을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다 넣고 피메일이야? 일로 가. 메일이야? 일로 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 리그레션 계열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또 우리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x1과 x2가 있는데 얘는 센티미터로 뽑아. 얘는 미터로 뽑아.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스케일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는 스케일이 막 이렇게 움직여. 근데 여기는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x2 쪽으로는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스케일을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이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근데 트리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성별 그냥 넣어도 되고 센티미터 그냥 뽑아도 되고 미터 그냥 뽑아도 돼요. 왜냐면 트리는 x1 따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x2 따로 한번 하고 각각 요거를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 트리 계열의 특징은 요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넣어도 돼요. 그래서 x 값들을 조작을 안 해도 돼요. 얘는 노멀라이제이션도 해야 되고 원핫 인코딩도 뽑아야 되고 이런 걸 하는데 얘는 원핫 인코딩도 안 뽑아도 되고 노멀라이제이션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x를 그냥 넣어도 되니까. 그래서 조금 이거에 좀 경험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x 값을 핸들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좀 비슷하다. 그러면 트리 계열로 가세요. 트리 계열로 가면 x 값들 그대로 넣으셔도 돼요. 그대로. 물론 필요한 거는 추가하는 건 추가해도 돼요. 근데 우리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라고 합니다. 정규화, 스케일 맞추는 거예요. 스케일 맞추는 거나 원핫 인코딩으로 뽑아서 0101로 만드는 거나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다 이거 수학적으로 선 찾기 위한 겁니다. 근데 얘는 그 20곡이기 때문에 x1 일로 갈래 일로 갈래 x2 일로 갈래 일로 갈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물론 얘는 지금 다 돼 있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는 거는 그대로죠. 네, 그대로 012, 012 나오는 거죠. 애큐러시가 99%예요. 네, 99%. 다 맞췄죠 지금. 요거 하나 틀렸어요. 하나. 원래 참치인데 2로 고등어로 잘못 예측한 게 있네요. 고등어로 잘못 예측한 게 있네요. 신기하죠? 네. 이렇게 잘하는 이유는 디시전 트리가 좋아서 아니죠? X를 다 넣어서 5개를 다 넣어서 심지어 우리 L2도 만들었고 레이시오도 만들었잖아요. 이런 애들 때문에 다 넣으니까 잘하는 거예요. 아까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2개만 넣었으니까 잘 못했죠. SVM도. 근데 우리가 잘하게 만들려고 할 때 다 넣지 않고 2개만 넣어도 잘하는 거는 이렇게 PCA는 5개를 가지고 2개를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모델에는 2개만 넣은 거예요. 2개만. 얘는 2개짜리입니다. X값. 그런데도 98% 나왔죠. 얘는 5개를 다 넣었는데도 99%. 조금 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PCA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보여주죠. 물론 PCA도 데이터 분포가 만약에 데이터를 저희가 분포를 뽑았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분포해요. 이거는 축을 어떻게 돌려도 정보를 한쪽으로 못 모읍니다. 이런 거는 PC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의 성패는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알고리즘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점점 가면 갈수록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그리고 데이터를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알고리즘보다는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리 계열 중에서 좀 또 힘을 발휘하고 있는 애가 랜덤 포레스트라는 애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뭐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트리가 모여서 포레스트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랜덤 포레스트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랜덤 포레스트는 트리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랬더니 이게 오버피팅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트리를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고 트리 여러 개 만들어서 이거 평균 내는 거예요, 평균. 간단하죠, 개념은. 그래서 이걸 저희가 앙상블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개를 조합하는 거. 방법은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가 만약에 10,000개가 있었다. 우리 1,500개 있으니까 1,500개 있었다, 데이터가. 1,500개가 있으면 먼저 X 값들이 여기 5개 저희 주어졌잖아요. 뭐 X도 보통은 뭐 한 50, 20개쯤 있겠죠. X가. 그러면 트리를 만약에 제가 10개를 만든다. 1번 트리부터 10번 트리까지 만든다. 그럼 이거 할 때 1번 트리 만들 때 X 값들 랜덤하게 뽑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도 랜덤하게 뽑아요. 그리고 트리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리 만들 때도 이건 복원 추출이라 그래서 뽑은 거 빼지 말고 다시 뽑은 거 데이터 전체 다 놓고 다시 뽑아요. 랜덤하게. 그리고 X 값도 또 랜덤하게 뽑아요. 그래서 이걸 또 두 번째 만들어요. 이거를 10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그러니까 좀 더 일반화가 되겠죠. 왜?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하니까. 근데 여러 번 할 때 똑같은 거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500개 중에 데이터도 랜덤하게 조금만 고르고 X값도 랜덤하게 조금만 골라요. 그럼 1번의 성능과 2번의 성능이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평균을 낸 거예요. 이걸 저희가 앙상블하는 방법 중에서 이걸 갖다가 저희가 배깅이라고 부릅니다. 배깅. 배깅은 뭐냐면 부스트랩이라고. 부스트랩은 뭐냐면 복원 추출하는 방법을 저희가 부스트랩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용해서 어그리게이션을 했다. 그래서 배깅이라고 부르고 배깅은 기본적으로 얘를 복원 추출해서 트리를 여러 개 만든 다음에 평균 내기 이게 배깅입니다. 근데 랜덤하게 뽑는 게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도 랜덤하게 뽑고 X값도 랜덤하게 뽑습니다. 그래서 트리가 여러 개니까 포레스트고 랜덤하게 뽑으니까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냥 직관적으로 랜덤 포레스트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하더라. 트리 몇 개쯤 뽑냐? 보통 한 100개쯤 뽑아요.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뽑아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잘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는 뭐냐면 부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배깅 말고 부스팅이라는 게 있는데 부스팅이 뭐냐면 똑같이 트리를 여러 개 뽑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뽑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번 트리를 만약에 뽑았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까 012 중에서 이거는 잘 맞추는데 얘는 잘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요 중에서 다음에 뽑을 때는 틀린 걸 중심으로 뽑아요. 틀린 걸 중심으로. 2번을 만들어서 트리를 또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정답을 체크해 봤더니 또 얘를 또 많이 못 뽑는, 얘에서 많이 틀렸어. 그럼 틀린 애를 또 중심으로 뽑아요. 뽑을 때는 랜덤 뽑을 때 가중치를 좀 주면 됩니다. 그럼 걔네들이 좀 더 걔네들만 뽑는 게 아니라 뽑힐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리얼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패러럴하게 쭉 같이 뽑았다면 얘는 시리얼하게 쭉 가는 거예요. 얘 뽑고 결과 보고 얘 뽑고 결과 보고 얘 뽑고. 당연히 성능은 얘가 빠르겠죠. 얘는 한 번에 다 뽑아놓고 동시에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얘 뽑고 기다렸다 얘하고 기다렸다 얘하고 기다렸다 얘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저희가 부스팅이라고 부릅니다. 부스팅.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애들은 뭐냐면 GBM, 그레디언트 부스팅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막 엄청 애큐러시 높이려고 익스포트 그레디언트 부스팅에서 XGBM이라고 있을 거예요. XGBM. 이런 애들이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얘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부스팅 개념으로 만든 애야. 부스팅 개념.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계산량도 많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가중치도 막 업데이트해야 되고 거의 딥러닝만큼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애큐러시를 이렇게 오래 걸려도 랜덤 포레스트에 비해서 조금 올라갑니다. 조금. 그래서 우리 컴피티션 같은 경우 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XGM 이런 거 많이 써요.
XGBoost를 많이 씁니다. XGBoost를 많이 쓰는데 실제 현업은 이거보다는 랜덤 포레스트를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애큐러시는 조금 떨어져요. 조금. 근데 계산량이 적고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를 쓰냐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배깅, 얘를 부스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 합쳐서 앙상블 이렇게 부릅니다. 합치는 방법이다. 그래서 앙상블 이렇게 부르고 앙상블에는 배깅과 부스팅이 있는데 배깅의 가장 대표 주자는 랜덤 포레스트, 부스팅의 가장 대표 주자는 XGBM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스태킹이라는 게 있어요. 스태킹이라는 게 있는데 스태킹은 뭐냐면 이런 방법하고는 좀 별개로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섞습니다. 뭐 랜덤 포레스트도 좋고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좋고 서포트 벡터 모션도 좋고 이걸로 얘네들을 예측해요. 예측을. 그러면 정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다시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답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정답을 갖고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얘가 예측한 값으로. 여기는 예측한 값입니다. 실제 정답이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예측한 값을 마치 학습 데이터처럼 놓고 다시 학습을 시켜요. 특징은 뭐냐면 다른 애들은 여기 있는 건 실제 정답입니다. 확실한 정답. 근데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정답이 아니라 틀릴 수도 있는 예측 값이에요. 그 예측 값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스태킹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왜 잘하냐면 오버피팅에 강해요. 오버피팅은 뭐냐면 내 정답에만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애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오답이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섞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앙상블, 트리 계열 애들은 오버피팅에 너무 취약해 하기 때문에 앙상블 방법을 쓰는데 여러 개를 합치는 거죠. 이 앙상블 방법에는 부스팅, 그다음에 아까 부스팅하고 부스팅 말고 뭐였죠? 처음에 배깅, 부스팅, 스태킹 이렇게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짝이죠. 랜덤 포레스트 만드는 애, 그레디언트 부스트 만드는 애. 얘는 조금 다른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보팅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보팅. 이건 그냥 투표입니다. 이런 거 할 때 투표해서 쓴다. 그래서 보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교재를 한번 보시면 요런 얘기가 있어요. 요 용어. 그래서 배깅, 부스팅, 스태킹, 보팅. 요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요 앙상블 방법. 그래서 디시전 트리 계열은 앙상블 방법으로 성능을 조금 올렸는데 그 방법에는 배깅과 부스팅이 있다. 배깅은 랜덤 포레스트처럼 패러럴하게 진행할 수 있고 부스팅은 XGBM처럼 이렇게 시리얼하게 쭉 진행한다. 성능은 부스팅이 조금 더 높지만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얘는 계산량도 많고 좀 오래 걸려서 우리 랜덤 포레스트도 많이 쓴다. 스태킹은 조금 다른 방법이고 보팅은 이런 거를 할 때 투표하는 방법을 저희가 보팅이라고 부른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랜덤 포레스트 이렇게 여러 개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돌리는 건 또 너무 간단하죠. 허무할 정도로.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나누고 생성하고 핏한 다음에 결과 예측하고 애큐러시 보면 끝입니다. 네, 너무 간단하죠. 얘도 하나 틀렸네요. 네, 하나 틀렸습니다. 거의 다 맞추고 지금 하나 틀렸습니다. 얘가 잘하는 이유는 랜덤 포레스트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걸 4개를 5개를 다 썼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걸 쭉 다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알고리즘의 특징하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것까지 쭉 다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파일에서 좀 해볼 거는 하이퍼 파라메터 튜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저희 했어요. 네, 우리 앞에 타이타닉 할 때 했었죠. 그거 한번 예제로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안에서 스스로 나눠주니까. 네, 파일로 좀 보면, 파일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요거죠, 요거. 여기
이런 식으로 크로스폴드라 그래갖고 요걸로 학습하고 요걸로 테스트, 요걸로 학습하고 요걸로 테스트 여러 번 해서 평균 내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나누지 않고 직접 줍니다. 단 x와 y는 줘야 되죠. x와 y는 줍니다. 그래서 x를 이렇게 선택하고 y를 선택한 다음에 그리드 서치라는 걸 임포트 할게요. 그리드 서치. 여전히 사이킨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머신러닝 관련된 건 거의 다 사이킨런 안에 있습니다. 그리드 서치 임포트 하고 뭐 쓰는 방법은 여전히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n 에스티메이터라는 걸 갖다가 한번 그리드 서치로 찾아볼게. 레인지는 여기서부터 500까지 10칸씩 가면서 10, 20, 30 이렇게 가라는 얘기죠. 꽤 많이 가는 거예요. 꽤 많이. 이거를 하이퍼 파라메타는 이런 식으로 줘라고 설정을 해주고요. 이걸 모델한테 주는 거죠. 그리드 서치한테 주는 건데 얘는 일반화된 그리드 서치 돌려주는 아이겠죠. 근데 알고리즘은 랜덤 포레스트를 써줘. 그리고 요 랜덤 스테이트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주고 그 안에다가 요거 파라메타는 하이퍼팜 얘가 뭐죠? 아까 제가 여기 우리가 선정한 얘를 해줘 이런 거죠. CVE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크로스폴드 하면 보통 이렇게 5개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오래 걸려서 그냥 2라고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똑같습니다. fit, 네. 타임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게 많이 도니까 꽤 많이 도니까 아까 금방 랜덤 포레스트 떨어졌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돌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꽤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실제 현업 저희가 머신러닝 샘플 볼 때는 다 금방금방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금방 하는 것 같은데 실제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돌릴 때는 꽤 오래 돌아가요. 이거 뭐 한 몇십 초 돌아가는데 실제로 저도 작업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1시간은 기본이고요. 네,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 텍스트 같은 거 학습할 때는 막 30시간씩 돌아가기도 하고 네, 그렇게 돌아갑니다.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한 30초 걸렸네요. 30초. 성능 확인해 볼까요? 네, 0.99. 최적의 매겨 변수는 뭔가 확인해 봤더니 n 에스티메이터 10입니다. n 에스티메이터 10. 사실은 요거 아마 제가 요걸 10으로 썼을 거예요. 네. 요거를 해보고 요걸 10을 넣은 거죠. 요거를 네, 이런 식으로 하이퍼 파라메타를 찾는 방법입니다. 요거 지금 우리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만 했는데 다른 애들도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요 파일에 대해서 한번 쭉 끝까지 알아봤습니다.